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서울 강남 최고급 주택가의 500평방미터가 넘는 넓은 저택을 환하게 비췄다. 값비싼 와인잔들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고, 세련된 음향 시스템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활기찬 대화 소리가 어우러졌다. 고급 자기 접시 위에는 퓨전 요리부터 수입 해산물까지 마치 섬세한 조각품처럼 예술적으로 담긴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이곳은 급성장 중인 IT 기업 사장 김민준의 집에서 매달 열리는 토요일 저녁 파티 현장이었다. 성공한 사업가들과 사회 저명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민준의 아내 최수연은 몸에 꼭 맞는 디자이너 블랙드레스를 입고 친구들에게 곧 있을 유럽 여행 계획을 자랑하고 있었다. 파리 리츠 호텔 스위트룸 예약했고 패션 위크도 참석할 거야. 민준 씨가 이번 행사 때 하라고 다이아몬드 주얼리 세트도 선물해줬어. 그녀는 주위 귀부인들의 부러움과 숨기지 않는 질투 어린 시선을 받으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파티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가사 도우미가 문을 열자 온화한 미소를 지은 중년 여성이 들어섰다. 민준의 어머니 박서연 여사였다. 소박한 연보라색 한복 차림의 그녀는 손수 정성껏 포장한 과일 바구니와 음식 상자를 들고 있었다. 아들, 며느리 보러 왔다. 내가 만든 음식 좀 가져왔어. 그녀는 사람들 속에서 아들의 눈과 마주치며 말했다. 화려한 공간이 몇 초간 정지된 듯했다. 민주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고 수연은 재빨리 다가가 억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너무 일찍 오셨네요. 수연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작게 말하고는 손님들을 향해 돌아섰다. 저희 집에서 예전에 일 도와주시던 분이에요. 가끔 들러서 음식을 가져다 주시곤 하죠. 박 여사의 눈빛의 순간 슬픔이 스쳤지만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고 조용히 음식 바구니를 가사 도우미에게 건네고 손님들에게 겸손하게 인사했다. 방 한쪽 구석에서 민준과 수연의 외동딸이자 국제경제학을 전공하는 대학 마지막 학년 김지우가 이 광경을 불만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할머니에게 다가가 꼭 껴안으며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김치찌개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방 안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터져나왔다. 몇몇 손님들은 놀란 눈빛을 교환했고 다른 이들은 화려한 파티 속 소박한 음식에 흥미를 느낀 듯했다. 박 여사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미소 지었다. 망원동 근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산단다. 가끔 이렇게 아이들 보러 오기 좋지. 한 손님이 호기심에 묻자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단순한 삶이지만 아주 행복하단다. 특히 사랑하는 손녀를 만날 때면 더 그렇지. 파티는 계속되었지만 분위기는 달라졌다. 민주는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대화를 이어가려 애썼지만 그의 시선은 때때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향했다. 수연은 명백히 불편해 보였고 그녀의 미소는 더욱 어색해졌다. 반면 박 여사는 차분하게 몇몇 나이 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전통 음식과 명절 송편 만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놀랍게도 많은 손님들이 그녀의 소박한 이야기에 흥미를 보였다. 어떤 이들은 열심히 조리법을 받아 적기도 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지요. 옛날 음식 맛이나 그것을 만든 사람의 정성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한 중년 사업가가 말하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던 수연의 자존심에 비수처럼 꽂혔다. 마지막 손님들이 떠나고 문이 닫히자마자 수연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어머님, 방금 무슨 짓을 하신 건지 아세요? 민준 씨의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많이 온 자리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분노와 창피함으로 얼굴이 붉어졌다. 민준은 지친 표정으로 옆에 서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 여사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온화한 눈빛에는 노여움이 조금도 없었다. 이야,
내가 너희를 불편하게 했다면 미안하구나. 그냥 음식 좀 가져와서 가족들을 보고 싶었을 뿐이야. 수연이 비웃었다.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 사람들 눈에 저희는 성공하고 현대적인 가족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그런 촌스러운 옷차림에 그런 소박한 음식을 들고 나타나셨잖아요. 모든 걸 망치고 계신다고요. 지우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엄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아빠 어머니시고 제 할머니세요. 너는 조용히 해. 수연이 소리치고는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다음부터는 오시기 전에 꼭 전화 주세요. 그리고 손님 있을 때는 제발 오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어머니, 수연이 말이 맞아요. 저희는 중요한 파트너들과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들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그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망설였다. 나쁜 뜻은 아니지만 아마 오시기 전에 전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 여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걱정 마라. 조심하마. 그녀는 지우에게 돌아서서 작게 말했다. 할머니 갈게, 내 사랑. 몸 조심하고 공부 열심히 하렴. 지우는 할머니를 꼭 껴안았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슬퍼하지 마세요, 할머니. 제가 주말에 찾아뵐게요. 박 여사가 떠나자 넓은 저택은 갑자기 텅 빈 듯 이상하게 느껴졌다. 거실에서 지우는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아빠, 엄마, 할머니가 아빠를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는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온갖 일을 다 하시면서 아빠 공부시키셨잖아요. 민주는 소파에 주저앉아 이마를 감쌌다. 아빠도 알아. 하지만 너는 이해 못했. 때로는 사업에서 이미지가 전부일 때가 있단다. 수연이 끼어들었다. 맞아요. 너는 아직 어려서 아빠 엄마가 겪는 압박감을 이해 못해.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지우는 고개를 젓고 자기 방으로 올라가 버렸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 두 사람만 남았다. 민주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문득 어린 시절 어머니가 그를 먹여 살리기 위해 새벽마다 죽을 끓여 팔고 행상을 했던 힘든 날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황급히 그 기억들을 떨쳐냈다. 성공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다.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박 여사는 창가에 앉아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뺨을 타고 흐른 눈물을 가볍게 닦고는 전화를 들었다. 이 이사님, 내일 만나서 새로운 투자 건에 대해 논의해야겠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소박하고 꾸밈없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회장님. 전화기 저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프로젝트 건은? 박 여사는 보고를 들으며 간결하고 명확하게 지시를 내렸다. 그녀 앞 테이블에는 국내 굴지의 부동산 및 농산물 수출 대기업인 성공그룹 로고가 찍힌 서류 뭉치와 수조 원대의 매출을 기록한 재무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이 이사님, 제 고향에 학교 짓는 프로젝트 기금 추가로 송금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녀는 전화를 끊기 전에 당부했다. 박 여사는 한숨을 쉬고 테이블 위 액자를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 민준의 사진과 최근에 찍은 지우의 사진이었다. 아들아, 널 시험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때로는 잃어버려야 자신이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법이지. 그녀는 적막한 밤에 속삭였다. 일요일 아침, 눈부신 햇살 아래 박 여사는 정성껏 음식들을 도시락 통에 담았다.
오늘은 민준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김치찌개와 잡채, 그리고 특히 지우가 아주 좋아하는 송편을 만들었다. 미리 전화해야 하는데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의 당부를 떠올리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었지만 이내 내려놓았다. 어제 파티 때문에 피곤해서 쉬고 있겠지. 내가 일찍 가서 정리도 돕고 점심 준비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박 여사는 미리 알리지 않고 아들 집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녀가 민준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정오가 다 되어서였다. 큰 대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밖에서부터 수연이 활기차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아주 순조로울 거라고 확신해요. 강 회장님께서 모든 조건에 동의하셨고 남편 회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실 거예요. 박 여사가 살며시 문을 밀고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녀는 멈칫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수연이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고 주위에는 역시 잘 차려입은 남자 4명이 있었다. 분명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들이었다. 어머니, 민준이 어머니를 보고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소리쳤다. 오셨으면 미리 전화를 주시지 그러셨어요. 수연이 획 돌아섰다. 시어머니를 쏘아보는 눈빛이 매서웠다. 박 여사는 문가에 서서 음식 바구니를 든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미안하다. 너희들 쉬는 줄 알고 음식 좀 가져왔는데. 수연이 재빨리 다가와 손님들에게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시어머니를 부엌으로 끌고 갔다. 어머님, 어젯밤 저희가 한 말 기억 안 나세요? 중요한 회의 중이란 말이에요. 강 회장님은 민준 씨 상사시라고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려 애썼지만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속삭이듯 쏘아붙였다. 박 여사가 부엌 조리대에 음식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미안하다. 손님이 있는 줄 몰랐구나. 긴장한 탓에 수연의 손이 바구니를 쳐서 김치찌개 통이 엎질러졌다. 국물이 그녀의 하얀 정장 위로 튀었다. 세상에, 수연이 더러워진 옷을 내려다보며 소리쳤다. 어머님, 보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오늘 손님 만나려고 새로 산 옷인데, 그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큰 소리에 민준이 급히 부엌으로 뛰어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그는 어질러진 광경, 바닥에 쏟아진 국물, 얼룩진 아내의 정장, 그리고 당황해서 닦고 있는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 또 일을 만드셨네요. 그가 한숨 쉬며 나무라는 투로 말했다. 박 여사가 고개를 들었다. 상처받은 눈빛이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민준아. 내가 치울게. 그리고 다른 음식도 가져왔으니 손님들과 드시면 됐어요. 수연이 날카롭게 말했다. 어머님 생각에 저희가 이 중요한 손님들에게 이런 촌스러운 음식을 대접할 것 같으세요? 저희는 이미 프랑스 레스토랑에 예약해 놨어요. 그녀는 남편에게 돌아섰다. 당신, 어머님께 확실히 말씀 좀 하세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어머님께서 그냥 우리 집에 불쑥 들어와서 우리 삶을 방해하시잖아요. 민준은 지치고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는 어머니를 보았다가 아내를 보았다. 마침내 결심했다. 어머니,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에요. 제가 이 회의 끝내고 나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는 어머니를 뒷문으로 데리고 나가 손님들 눈에 띄지 않게 하려 애썼다. 가세요. 저녁에 전화 드릴게요. 그는 짧게 말하고는 서둘러 손님들에게 돌아갔다. 박 여사는 그녀의 이름조차 모르는 값비싼 꽃들 사이 뒤뜰에 홀로 남겨졌다. 그날 저녁, 민준은 무거운 마음으로 어머니의 아파트로 차를 몰았다. 회의는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온종일 어머니의 슬픈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수연은 그녀가 미쳐버리기 전에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박 여사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다.
왔구나, 아들아. 들어오렴. 차 끓여놨다. 민주는 작은 아파트로 들어서며 낯선 느낌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곳에 온 지 오래되었다. 아파트는 소박했지만 단정했고 벽에는 몇 개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대부분 그와 지우의 사진이었다. 회의 잘 되었다면서? 잘 됐구나. 박 여사가 아침 일은 언급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했다. 민주는 어머니가 건네는 찻잔을 받으며 마음이 가라앉았다. 수연이 요구한 말들을 어떻게 꺼내야 할까? 어머니, 민준이 망설이며 시작했다. 저랑 수연이가 얘기해 봤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어머니께서 고향에 내려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도시는 너무 시끄럽고 어머님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박 여사는 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아들아, 도시가 시끄러워서가 아니라는 거 안다. 솔직하게 말해보렴.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어머니, 제가 지금 경력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구축해야 해요. 그리고 수연이는? 그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망설였다. 박 여사가 부드럽게 말을 이어가. 내가 어머니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창피하게 만드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지 않니? 그 질문은 민준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 같았지만 그는 부인할 수 없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단지 저희 삶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요. 어머니께서 적응하기 힘드실 거예요. 문이 벌컥 열리며 지우가 분노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아빠. 아빠가 할머니께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문밖에서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할머니 뵈러 왔다가 아빠가 하시는 말씀 들었어요. 민주는 당황해서 일어섰다. 지우야, 너는 이해 못해. 이건 어른들 문제야. 지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주 잘 알아요. 아빠랑 엄마는 할머니를, 자신들의 뿌리를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빠는 할머니 없이는 오늘날 아빠가 없다는 걸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박 여사가 손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우야,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라. 할머니는 괜찮다. 잠시 고향에 내려가 있는 것도 건강에 좋을 거야. 지우는 할머니를 꼭 껴안고 흐느꼈다. 가지 마세요, 할머니. 제가 매일 찾아뵐게요. 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죄책감에 휩싸였지만 이내 수연의 얼굴과 일에서의 압박감이 떠올랐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아마 이게 모두를 위한 최선일 거예요. 그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애써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이 무거운 마음으로 떠나자 박 여사는 울음을 터뜨렸다. 쫓겨나서가 아니라 아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보았기 때문이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이 돈과 명예 때문에 돌처럼 굳어버렸구나. 그녀는 속삭였다. 지우는 할머니 곁에 남아 위로했고 할머니는 한참 동안 설득해서야 겨우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내 아빠를 너무 미워하지 마라, 이야. 아빠는 단지 현대 사회의 생존 경쟁에 휘말렸을 뿐이야. 그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설명했다. 지우가 떠나자 박 여사는 방구석에 놓인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성공그룹 로고와 함께 수많은 재무 보고서와 프로젝트 계획이 떠올랐다. 그녀는 전화를 들어 가장 신뢰하는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이사님, 만나야겠습니다. 그룹의 발전 방향에 대한 새로운 결정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벽에 걸린 민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결의에 차 있었다. 아들아, 때로는 잃어버려야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법이지. 내가 너에게 교훈을 주겠다.
비록 내 마음이 아플지라도. 일주일 후, 박 여사는 도시 외곽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그녀는 지우의 도움 제안을 거절했다. 할머니는 단순하게 산단다. 얘야. 많은 것이 필요 없어. 그 집은 평범한 주거 지역에 있었는데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하고 자연과 가까웠다. 그녀는 작은 정원을 가꾸는 데 시간을 보냈고 가끔 근처 카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아무도 그녀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온라인 회의에 참석하여 국내 최대 그룹 중 하나를 경영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마 지금이 계획을 실행할 적절한 시기일 거야. 그녀는 민준의 회사가 속한 IT 산업의 위기에 대한 경제 뉴스를 보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전화를 들어 이 이사에게 전화했다. 우리가 논의했던 계획을 실행하세요. 테크 비전의 모든 동향을 알고 싶습니다. 민준이 일하는 테크 비전은 IT 시장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투자자들이 점차 철수하면서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다. 3주가 지났고 지우는 여전히 외곽의 작은 집에 있는 할머니를 자주 찾아갔다. 오늘 오후 젊은 여성은 과일 한 봉지와 새 책 몇 권을 들고 왔다. 할머니, 새로 나온 소설책 몇 권 가져왔어요. 지우는 집에 들어서며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박 여사는 미소 지으며 손녀를 맞이하고 다정하게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손녀, 참 사려 깊구나.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수업 없었어? 지우는 거실의 작은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오후 수업 빠졌어요. 아빠 엄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서 집에 있기 싫었어요. 그녀의 얼굴에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자 슬픔이 스쳤다. 박 여사는 즉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다. 무슨 일이니, 얘야? 아빠 엄마 싸우셨니? 지우는 시선을 내렸다. 아빠 회사가 어려워요. 큰 파트너가 중요한 계약을 방금 취소했어요. 아빠는 매우 스트레스 받으시고 엄마는 계속 아빠를 비난해요. 박 여사는 차주전자를 테이블에 놓고 손녀에게 국화차 한 잔을 따라주었다. 마음 좀 가라앉히렴. 그녀는 부드럽게 말하고는 조심스럽게 더 물었다. 아빠가 회사 일에 대해 더 말씀하신 건 없니? 지우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많이 말씀 안 하시지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건 알아요. 아빠가 실직하실지도 몰라요. 어제 오후에 아빠가 누구랑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고 있다는 얘기의 목소리가 아주 불안해 보였어요.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은 침울했다. 인생이란 강물과 같단다. 얘야. 때로는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롭다가도 때로는 거센 파도를 만나 고생하기도 하지. 하지만 어려울 때야말로 누가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인지 알게 되는 법이란다. 그녀는 살며시 한숨을 쉬었다. 눈빛은 먼 과거를 회상하는 듯했다. 옛날에 내 아빠가 어렸을 때 한 번은 심하게 앓아서 한 달 내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단다. 할머니는 아빠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결혼 반지까지 팔아야 했지.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내 아들이니까. 내 피와 살이니까.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아빠가 어떻게 할머니께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할머니께서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아실까요? 박 여사가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내 아빠도 안다. 하지만 때로는 삶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게 만들기도 하지. 돈, 명예,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들이 가족애를 흐리게 할 수 있단다. 하지만 할머니는 믿는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아빠가 여전히 할머니가 키운 착한 아이라는 것을. 박 여사는 일어나 냉장고로 가서 떡 상자를 꺼냈다. 할머니가 송편 만들었다. 먹어보렴.
옛날 외할머니 비법이란다. 지우가 떡 한 조각을 베어 물었다. 익숙한 맛에 문득 어릴 적 가족이 아직 함께 행복했던 날들이 떠올랐다. 할머니, 아빠도 저처럼 이런 추억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바로 그때 테크 비전 사무실에서 민주는 긴급회의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여러 밤 잠 못 잔 탓에 눈 밑은 검게 그늘져 있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강 회장님. 저희는 이 프로젝트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는 맞은편에 앉아있는 중년 남성, 회사의 전략적 파트너인 대기업 총수에게 필사적으로 설득하려 애썼다. 강 회장이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유감입니다. 김 사장. 이 결정은 상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여 당분간 IT 시장에서 철수하기를 원합니다. 민주는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저희 계약은요. 지금 철수하시면 테크 비전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강 회장이 일어나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사업이란 그런 겁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이죠. 정말 유감이지만 이것이 최종 결정입니다. 민주는 절망적인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넓은 저택이 갑자기 숨막히게 느껴졌다. 수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마음을 바꿨어요? 민준이 고개를 저으며 소파에 몸을 던졌다. 아니, 완전히 철수했어. 우리는 집 팔고, 차 팔고, 이 모든 걸 팔아야 할지도 몰라. 수연은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울음을 터뜨렸다. 안 돼요. 당신 뭐라도 해야죠. 저는 가난하게 살 수 없어요. 민주는 지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내가 노력 안 했다고 생각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 하지만 투자자들은 도망치고 있고 회사 주가는 매일 폭락하고 있어. 수연이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 마치 방금 무언가 떠오른 듯했다. 어머님이 시골 가신 이후로 우리한테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겨. 혹시... 민준이 아내의 말을 끊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수연아. 이건 세계 경제 문제지, 어머니랑은 아무 관련 없어. 바로 그때 민준의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저는 황금그룹 박혜진 회장님 비서 최 실장이라고 합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회장님께서 잠재적인 협력 기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사장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께서는 테크 비전의 상황을 알고 계시며 투자에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어 망연자실했다. 황금그룹은 대담하지만 효과적인 투자 결정으로 유명한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투자 그룹 중 하나였다. 네,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회장님은 뵐 수 있습니다. 그가 서둘러 대답했다. 좋습니다. 비서가 말했다. 하지만 박 회장님께서는 사장님을 뵙기 전에 작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민주는 긴장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잠시 침묵 끝에 나온 대답은 민준을 마치 벼락 맞은 듯 만들었다. 박 회장님께서는 사장님께서 어머님과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회장님께서는 사장님 가족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민주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아직 거기 계십니까?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그분이 어떻게 제 가족 일을 아시죠?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 회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정보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회장님께서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동의하십니까?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박 회장이라는 낯선 사람이 어떻게 그와 어머니의 관계를 알까? 그리고 왜 그것이 그녀에게 중요할까? 이것은 혹시 잔인한 장난일까? 아니면 한편 지우는 할머니 댁을 나와 도심의 고급 오피스 빌딩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박 여사가 이곳에 여러 번 오는 것을 보았지만 이유를 물어본 적은 없었다. 오늘은 호기심과 가족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우는 안내 데스크에서 망설였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할머니가 여기서 무슨 직함으로 일하는지 알 턱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추측해볼 뿐이었다. 박서연 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안내원이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죄송합니다만 아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박서연이라는 분이 안 계십니다. 지우는 당황했지만 하지만 제가 여러 번 그분이 이 건물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라고 말했다. 안내원이 더 말하려 할 때 한 나이 든 남자가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그가 지우에게 말했다. 저는 이사라고 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우는 놀라서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저는 제 할머니를 찾고 있어요. 박서연 할머니요. 이 이사가 지우를 유심히 보더니 미소 지었다. 아, 지우 양이로군요? 할머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랐다. 할머니를 아세요? 여기서 일하세요? 이 이사가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다. 괜찮으시다면 사무실로 올라가서 이야기하시죠. 그는 지우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하여 건물 맨 꼭대기 층으로 데려갔다. 지우는 성공그룹 로고가 곳곳에 보이는 넓고 화려한 사무실에 들어서자 망연자실했다. 제발 설명해 주세요. 할머니가 이곳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녀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 이사가 진지한 눈빛으로 지우를 보았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할머님께서 외국 파트너들과의 회의를 마치고 곧 오실 겁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문이 열리고 박 여사가 들어섰다. 하지만 지우가 아는 그 박 여사가 아니었다. 세련된 정장 차림에 머리를 깔끔하게 올린 박 여사는 성공한 사업가의 위엄과 우아함을 풍겼다. 할머니, 지우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박 여사는 손녀를 보고 잠시 놀랐다가 미소 지었다. 지우야, 내가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구나. 할머니는 누구세요? 이 모든 게 뭐예요? 지우가 주위의 화려한 사무실 공간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 여사가 다가와 손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여전히 내 할머니다, 지우야. 단지 내 아빠 엄마가 모르는 다른 삶이 있었을 뿐이야. 그녀는 지우를 창가로 데려갔다. 그곳에서는 도시 전체 풍경이 보였다. 나는 성공그룹 회장이다. 부동산과 농산물 수출을 주로 하는 대기업 중 하나지. 지우는 충격으로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하지만 왜 저희에게 숨기셨어요? 왜 그 작은 아파트에 사셨어요? 할머니는 박 여사가 살며시 한숨을 쉬었다. 내 아빠, 내 아들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답을 얻었지. 그렇지 않니? 눈물이 지우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오, 할머니. 바로 그때 민주는 컴퓨터 앞에서 황금그룹과 그 신비로운 회장 박혜진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었다.
그는 이 여성에 대한 어떤 정보나 사진도 찾을 수 없었다. 정보와 시대에 꽤 이상한 일이었다. 문득 그는 우연히 한국에 숨겨진 억만장자들에 대한 오래된 기사를 발견했고, 한 이름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박서연. 성공그룹 창립자, 보이지 않는 회장님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어려운 지역에 학교와 병원을 짓는 등 광범위한 자선 활동으로 유명했다. 민주는 어머니의 성과 이름을 보고 얼어붙었다. 말도 안 돼. 그는 중얼거렸다.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내려 계속 읽었다. 수조 원으로 추정되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 회장은 극도로 소박한 삶을 살며 대중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민주는 마치 누군가에게 세계뺨을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기사에 나온 여성이 정말 그의 어머니일까? 아니면 단지 이름이 같은 우연일까? 하지만 그것은 신비로운 박 회장이 그와 어머니의 관계를 어떻게 알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었다. 그는 서둘러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 어디 있니? 지우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이상하게 들렸다. 할머니랑 같이 있어요.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지우야, 아빠가 중요한 거 하나 물어볼게. 할머니가 혹시... 그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지만 지우는 이미 이해했다. 할머니가 성공그룹 회장님이시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맞아요, 아빠. 저 방금 알았어요. 그리고 아빠, 그거 아세요? 할머니께서 그동안 계속 우리를 몰래 지켜보시고 도와주셨대요. 아빠 회사까지도요. 민주는 발밑의 땅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아빠. 아빠가 바로 갈게. 그가 목내인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이 급히 집을 나서자 수연이 뒤에서 불렀다. 어디 가요? 박 회장님과의 약속은요. 하지만 민주는 대답할 정신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이미지, 그가 쫓아냈던 소박한 어머니의 모습만 있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한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여성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붐비는 거리를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세차게 뛰었다. 어머니,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죠? 제가 어머니께 어떻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랫동안 울지 않았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민주는 어머니가 했던 모든 희생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홀로 그를 키우며 겪었던 힘든 세월. 그리고 이제 그는 헛된 체면과 사회적 압박 때문에 어머니를 자신의 삶에서 밀어냈다. 내가 다른 어머니를 원했던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아들이 되어버렸던 거야.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속삭였다. 민준이 성공그룹 빌딩에 들어섰을 때 그는 이상하게 자신이 작게 느껴졌다. 파란색 회사 로고가 곳곳에 보이는 화려한 고층 빌딩. 중앙 로비부터 엘리베이터까지 모든 것이 전문성과 성공을 풍겼다. 안내원이 탐색하는 눈빛으로 그를 보았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박서연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안내원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회장님과 약속이 있으신가요? 회장님이라는 단어에 민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정말 어머니가 맞구나. 저는 그분 아들입니다. 그는 자신도 놀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내원은 놀란 듯했지만 재빨리 평정을 되찾았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녀는 내선 전화를 걸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이사님께서 내려오셔서 모시고 올라가실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맨 꼭대기층에서 열리자 민주는 나이든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그는 친근하지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사라고 합니다. 어머님의 오랜 동료입니다.
민주는 그와 악수하며 이상하게 어색함을 느꼈다. 이 이사님, 어머니와 얼마나 오래 일하셨습니까? 이 이사는 넓은 복도를 따라 그를 안내했다. 벽에는 수많은 프로젝트 사진, 상패, 인증서가 걸려 있었다. 거의 30년입니다. 회사가 몇 명 안 되는 작은 사무실이었을 때부터요. 어머님은 비범한 분이십니다. 김 사장님. 민주는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구나. 이 이사가 커다란 나무 문 앞에서 멈춰 섰다. 회장님께서는 사장님께서 모르시기를 바라셨습니다.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어머님 자신 때문에 사장님께서 어머님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셨죠. 문이 열리자 민주는 넓은 책상 뒤에 앉아있는 박 여사와 그 옆에 서 있는 지우를 보았다. 세련된 정장 차림에 은발을 깔끔하게 올린 그녀의 모습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아들의 눈과 마주쳤고 시간은 멈춘 듯했다. 어머니, 민준이 외쳤다. 그의 다리가 갑자기 약해져 몸을 지탱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는 다가가다가 갑자기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나왔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께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박 여사가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아들아, 일어나거라. 남자는 그렇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다. 어미 압이라도. 하지만 민주는 일어나지 않았다. 저는 무릎 꿇어야 마땅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잊어버렸어요. 제가 헛된 것들 때문에 어머니를 쫓아냈어요. 저는 어머니 아들 자격이 없어요. 박 여사가 아들을 일으켜 세워 그가 어렸을 때처럼 품에 안았다. 민준아, 어미는 너를 탓하지 않는다. 현대 사회, 돈,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 수 있지. 하지만 어미는 안다.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어미가 키운 착한 아들이 있다는 것을. 민주는 어머니를 꼭 껴안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익숙한 따뜻함을 느꼈다. 어머니, 왜 저에게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어머니는 박 여사가 고개를 저으며 옛날처럼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돈이 전부가 아니란다, 아들아. 어미는 내가 어미를 어머니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바랐다. 어미가 부자이거나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만약 어미가 부를 과시했다면 내가 정말 가족의 가치를 이해했을까? 아니면 내가 어미 곁에 있었던 것은 어미가 가진 것 때문이었을까? 지우는 아버지와 할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감동으로 눈물이 고였다. 이 이사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두 모자에게 사적인 공간을 주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조용히 밖으로 나가 민준과 박 여사만 사무실에 남겨두었다. 오랜만에 울어보네요. 민준이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미는 모든 것을 짊어져야 했지. 어미는 내가 잘 먹고 잘 배우고 좋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온갖 일을 다 했단다. 그런데 이제 어미가 너를 가장 필요로 할 때 내가 어미를 내 삶에서 밀어냈지. 박 여사는 아들을 방구석 소파로 데려가 앉혔다. 그녀는 부드럽게 이야기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미는 아침에는 죽을 팔고 밤에는 부동산 회사에서 청소 일을 했단다. 바로 그곳에서 사업에 대한 첫 지식을 배웠지. 그리고 조금씩 투자를 시작했어. 땅 한 평, 두 평에서 시작해서 고향 농산물을 수출하기 시작했지. 하지만 어미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저에게 숨기셨어요. 민준이 외쳤다. 박 여사가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어미는 돈이 너를 바꾸기를 원하지 않았다.
내가 스스로 독립해서 자신의 경력을 쌓기를 바랐지. 어미는 내 모든 발걸음을 지켜보고 있었고 필요할 때는 몰래 도와주었단다. 너는 몰랐겠지만 내 프로젝트 중 상당수가 어미의 원격 지원 덕분에 승인되었지. 그녀는 잠시 멈추고 아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그러다 어미는 내가 점점 변해가는 것을 보았다. 내가 가족애보다 돈, 지위,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지. 내가 어미를, 내 출신을 부끄러워했지. 그래서 어미는 너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심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이해하도록.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치심을 느꼈다. 제가 틀렸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눈이 멀었어요. 한편 민준의 저택에서 수연은 남편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신비로운 박 회장과의 약속은 그들의 악화되는 재정 상황을 구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었다. 전화벨이 울리자 그녀는 황급히 받았다. 어디 있어요? 박 회장님과의 약속은 어떻게 됐어요?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민준의 목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게 들려왔다. 나 어머니랑 같이 있어, 수연아. 당신이 여기 와야 우리가 할 얘기가 많아. 수연은 혼란스러웠다. 어머님 댁에요? 그럼 약속은요? 민준이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박 회장 같은 사람은 없어, 수연아. 그건 단지 내가 내 잘못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었을 뿐이야. 도심에 있는 성공 그룹 빌딩으로 와, 맨 꼭대기 층으로. 수연이 더 묻기 전에 민준은 전화를 끊었다. 1시간 후, 수연은 혼란스럽고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섰다. 그녀는 그룹 회장 책상 뒤에 앉아있는 박 여사와 그 옆에 앉아있는 민준과 지호를 보고 망연자실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화려한 사무실을 둘러보며 물었다. 민준이 일어나 아내의 손을 잡았다. 수연아, 이분이 우리 어머니셔. 성공그룹 회장 박서연 여사. 수연은 시어머니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가 다시 남편을 보았다. 마치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했다. 당신 어머니라고요? 그분은? 박 여사가 미소 지으며 일어나 며느리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수연 씨. 아마 우리가 몇 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제대로 만나는 건 처음일 겁니다. 수연은 충격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왜 저희에게 숨기셨어요? 박 여사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녀가 설명을 마쳤을 때 수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우리가 어머님께 그렇게 대했다니. 어머님께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수연은 시어머니에게 대한 자신의 방식에 대해 진정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민준이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는 당신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 모두 실수를 해요, 수연아. 하지만 지금은 바로잡을 때예요. 박 여사가 며느리에게 다가가 손을 살며시 잡았다. 나는 너를 탓하지 않는다, 이야. 현대 사회에서 너희가 겪는 압박감을 이해한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란다. 이 이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와 박 여사 앞에 놓았다. 회장님, 계약서 준비되었습니다.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민준에게 돌아섰다. 아들아, 나는 사업의 일부를 너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했다. 성공그룹은 테크 비전에 투자하여 내 회사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울 것이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아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민주는 어떤 것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세요, 어머니. 박 여사가 미소 지었다. 나는 내가 지난 몇 년간 해온 자선 프로젝트들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란다. 어려운 지역에 학교와 병원을 짓고 가난한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것이 내가 남기고 싶은 유산이다. 약속드립니다. 민준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의 유업을 이어가겠습니다. 사업뿐만 아니라 불운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서도요. 박 여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수연에게 돌아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구할 것이 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 그 화려한 저택이 아니라 내가 살던 외곽의 작은 집에서. 나는 그곳의 분위기가 좋다. 자연과 가깝고 조용해서. 너희가 그곳으로 이사 올 수 있겠니? 수연은 남편을 보았다가 다시 시어머니를 보았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저희 어머님과 함께 살러 가겠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태도 변화에 감사하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지우는 신나서 박수를 쳤다. 와! 정말 멋져요. 우리 진짜 가족처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사무실의 넓은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도시 위로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다. 박 여사는 밖을 내다보았다.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했다. 인생은 원과 같단다, 얘들아. 결국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 사랑과 가족의 유대감으로 돌아오게 되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이란다. 민주는 어머니 옆에 서서 그녀의 시선을 따라 화려한 도시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께서 제게 가장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이 아니라 어머니의 삶 그 자체로요. 그 순간, 온 가족은 함께 서서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평온함을 만끽했다. 그들은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새로운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도전이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한 달 후, 도시 외곽의 작은 집은 온 가족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다. 값비싼 가구나 화려한 인테리어 대신 감정이 깃든 소박하고 따뜻한 물건들로 채워졌다. 넓은 정원에는 과일나무와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했고, 작은 한쪽 구석은 박 여사가 채소를 가꾸는 텃밭이 되었다. 오늘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나 온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고기죽과 파기름 냄새가 작은 부엌 가득 퍼져나갔다. 지우는 옆에 앉아 할머니에게서 요리법을 열심히 받아 적고 있었다. 할머니, 아빠가 좋아하는 송편 만드는 법 가르쳐 주세요. 소녀가 신나서 제안했다. 박 여사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럼, 내 사랑. 이번 주말에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그런데 오늘 중요한 수업 있지 않니? 민준이 부엌으로 들어섰다. 그는 한 달 사이에 많이 변해 있었다. 얼굴에 늘 드리워져 있던 긴장과 피로감 대신 이제는 더 젊고 활기차 보였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딸. 그가 즐겁게 인사하며 어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죽 끓이셨네요? 이 냄새 그리웠어요. 박 여사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앉아라, 아들아. 내가 퍼줄게. 오늘 큰 회의 있다면서? 민주는 소박한 나무 식탁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싱가포르 파트너와 협력 계약을 체결할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테크 비전뿐만 아니라 성공 그룹 전체에도 매우 중요해요. 수연이 간단한 운동복 차림으로 부엌 문에 나타났다. 막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와, 죽 냄새 정말 좋네요. 어머님, 가족이 아침 식탁에 둘러앉은 광경은 정말 따뜻했다. 더 이상 명품 브랜드나 호화로운 여행,
값비싼 파티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대신 그들은 일과 새로운 자선 프로젝트, 주말 고향 방문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주는 식탁 주위를 둘러보며 예전 화려한 저택에서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행복감을 느꼈다. 어머니, 제가 이런 말씀드린 적 없지만 저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련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여전히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좇으며 눈멀어 있었을 거예요. 박 여사가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때로는 잃어버려야 우리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법이지, 아들아. 옛 속담처럼 어둠 속에서 살아본 사람보다 더 명확하게 태양을 보는 사람은 없단다. 수연이 시어머니의 손 위에 손을 얹었다. 어머님, 제가 했던 모든 일에 대해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고 생각이 짧았어요. 박 여사가 고개를 저었다. 과거는 지나갔단다, 이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는 것이지. 나는 내가 많이 변한 것을 본다. 맞다. 수연은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값비싼 브랜드나 헛된 파티를 좇지 않았다. 대신 박 여사와 함께 자선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료로 영어를 가르쳤다. 진정한 기쁨을 찾았어요. 수연은 아이들이 수업 내용을 이해했을 때 빛나는 눈빛을 보며 말했다. 어떤 명품이 가져다주는 것보다 더 행복해요. 아침 식사 후, 민준과 수연은 출근 준비를 했고, 지우도 서둘러 학교 갈 준비를 했다. 떠나기 전, 민준은 어머니의 작은 서재에 들렀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서 원격으로 그룹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머니, 중부지방의 학교 짓는 프로젝트에 대해 어머님과 상의하고 싶어요. 학교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까지 규모를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 여사는 자랑스러움으로 빛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다, 아들아. 어미는 항상 교육이 인생을 바꾸는 열쇠라고 믿어왔지. 오늘 오후에 자세히 논의하자꾸나. 민주는 떠나기 전에 어머니를 안았다. 너무 늦기 전에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느꼈다. 그날 오후, 온 가족은 박 여사의 자선 프로젝트 중 하나인 외곽 지역에 새로 지어진 학교를 함께 방문했다. 아이들은 차 행렬이 도착하자 환호하며 달려나왔다. 박 여사가 차에서 내리자 아이들이 달려와 그녀를 껴안으며 인사했다. 박 할머니 오셨다. 그들이 행복하게 외쳤다. 민준, 수연, 지우는 어머니,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사랑받는지 보고 놀랐다. 어머니, 여기 자주 오세요. 민준이 물었다.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교의 발전 상황도 지켜보고 싶어서. 지우가 할머니 손을 잡고 속삭였다. 할머니 정말 멋져요.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박 여사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는 이미 멋진 사람이란다, 지우야. 모든 것이 힘들었을 때도 할머니를 굳게 믿어준 사람이 바로 너잖니. 학교 교장 선생님이 나와 모두를 맞이하며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박 여사님 가족을 모시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이 학교는 여사님의 따뜻한 마음의 증거입니다. 그는 민준과 수연에게 돌아섰다. 두 분께서는 비범한 어머니를 두셨습니다. 학교를 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자의 사정을 알아주십니다. 민주는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운이 좋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들을 안내하여 현대적인 시설, 풍부한 도서관, 넓은 운동장을 갖춘 학교를 둘러보게 했다. 모든 것이 박 여사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사님께서는 항상 어디에도
당신의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요구하십니다. 자선 활동은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교장 선생님이 설명했다. 학교 강당에서 열린 작은 행사에서 민주는 갑자기 연설을 요청받았다. 군중 앞에 서서 그는 아이들 사이에 앉아 미소 짓는 어머니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오늘 그는 감동적인 목소리로 시작했다. 저는 비범한 여성, 제 어머니 박서연 여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관대한 자선가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어머니이십니다. 그녀는 제게 가장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지위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삶, 우리가 따뜻하게 만드는 마음으로 측정된다는 것을요. 그는 감정을 억누르려 잠시 멈추었다. 저는 한때 그 교훈을 잊어버렸습니다. 물질주의와 명예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핵심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제가 제 자신을 다시 찾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교육은 누구도 여러분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 선생님께 항상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아무리 멀리 가고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자신의 뿌리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가 연설을 마치자 강당 전체에 열렬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 여사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아들이 인생의 교훈을 진정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의 분위기는 정말 따뜻했다. 지우는 여름 방학 동안 아이들에게 자원봉사로 가르칠 계획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다. 수연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민주는 자랑스럽게 아내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끔 백미러를 통해 어머니를 힐끗 보았다. 박 여사는 조용히 앉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머니, 그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그렇게 못되게 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여사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모성애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단다, 아들아. 어미는 내가 내 자신을 다시 찾을 거라고 항상 믿었지. 차가 작고 아늑한 집 앞에 멈췄을 때 해는 이미 지기 시작하여 하늘 전체를 화려한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섰다. 차갑고 화려한 저택이 아니라 사랑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진정한 보금자리였다. 지우는 부드러운 음악을 틀었고 수연은 차를 준비했으며 민준과 박 여사는 현관근의 의자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아직도 어머니께서 어떻게 저를 그렇게 쉽게 용서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박 여사가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어미는 내 엄마니까, 아들아. 어머니의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손익을 계산하지 않는단다. 속담처럼 세상 끝까지 가더라도 어머니의 사랑은 너를 찾아낼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모든 이야기는 영혼을 위한 선물입니다. 좋은 가치를 찾는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를 통해 함께 영감을 전파합시다.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